안녕하십니까, 멍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벌써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네요. ASML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SML 최근 5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요, 다들 비슷하겠지만 연초부터 많이 이렇게 힘듭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95조 원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397조 원에 비해서 한 100조 원 정도 적네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은 10분의 1입니다. 과연 그럼 얼만큼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이렇게 공룡 기업인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을 삐까삐까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고점이 895불이었는데요. 33% 정도 떨어져가지고 지금 597불이고 2021년 3월 정도 작년이랑 비슷한 주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울 ASML.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1984년에 설립됐습니다.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네덜란드 하면 필립스죠. 이제 네덜란드 필립스랑 ASMI라는 회사랑 합작했는데 95년에 IPO 한 다음부터 필립스 지분 매각하고 다 매각하고 지금은 뭐 특별한 그렇게 대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CEO는 이제 피터 베닝크인데요. 블랙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금융자산 회사들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리소트로피라는 이제 노광 장비 시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가장 큰 거버닝한 회사였냐? 일본의 이제 캐논이랑 니콘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파란 선이 니콘이고요. 이제 1993년에는 거의 독과점 시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이제 캐논이었는데 이 두 회사들이 양분하던 시장에서 네덜란드 회사인 ASML이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점점 60% 이제 거의 한 80%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독과점 시장이 됐고요. 그리고 EUV로 가자고 하면 UV입니다. 이게 지금 자외선 나노 단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장비에서 이제 있는데 EUV는 거의 이제 독점이고요. 1년에 한 40대 정도 생산하고 하나당 이제 2천억 원,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도 이제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노광 장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상식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이제 웨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산화했으면 이제 포토 해야죠.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빛이랑 이제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리소그래피는 사실 그냥 판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판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반도체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한 땀 한 땀 예전에 그냥 그 트랜지스터 한 거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포토 리소그래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방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까지 가게 되는데, 너무 작은 단위여가지고 손으로 못 그리고 이렇게 빛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다. 설계도면을 현실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 재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연매출이 한 2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삼전이 279조 원 되죠. 10분의 1도 안 되는 매출 가지고 단기 순이익은 이제 7.8조 한 32%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삼전이랑 살짝 삐까삐까해집니다. 이제 삼전이 39조 원이니까. 그런데 시총은 타기에는 아직 조금 좀 모자라지만 295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PER이 현재 40배 수나 받고 있어요. 삼전이 13배 받고 있는 동안. 이 무슨 회사인데 이게 40배나 받고 있는지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매출액은 18빌리언 유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로 하면은 여기 다 얘기해도 환상했듯이 24.7조 원, 한 1350원 정도 곱하면 되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로직 반도체의 한 52% 정도 9빌리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22% 정도 4빌리언 정도 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서비스 팔았으면 이제 유지보수 해야죠. 그것도 꽤 돈 좀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게 서버 및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정말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꽤 잘 팔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이렇게 쑥쑥 늘어나고 있죠. 이 정도면 지금 한 2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는 사실 단순한 회사여가지고 파는 게 그냥 노광 장비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리소그래피 시스템 노광 장비가 이제 309대 정도 팔았고요. 작년에 EUV는 이제 42대 팔았다. 얼마 전에 이지용 회장님도 네덜란드 가서 이 회사 만나보고 왔고요. 이 회사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연초에 들어왔죠. CEO 들어왔더니 이제 산업부 장관이 만나러 가고, 화성시 만나러 가고, 윤석열 차기 이제 대통령께서도 네덜란드 이제 총리랑 전화 통화했는데 바로 얘기한 게 ASML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 그냥 쌀이다. 그래서 ASML 우리 삼성 많이 좀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좀 주문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EUV 같은 경우는 42대가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무 현황을 보면은 2020년에 이제 13빌리언에서 18빌리언으로 늘어났는데 뭐가 제일 많이 늘어났냐 보면 이제 EUV, 역시 EUV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또 후술하겠지만 이제 DUV라고 있는데 불화 아르곤 이머전 좀 특수한 장비인데, 그리고 이제 불화 크립톤 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 장비들은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회사가 25년까지 전망을 하는데요. 높게 전망을 했을 때 EUV가 이제 70대, 75대까지 이제 팔리는 걸 전망하고 있고요. DUV 이머션이라고 해서 DUV보다 이제 조금 이제 물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앞선 공정으로 하면은 이제 87대 파는 걸로 돼 있고, 드라이한 공정으로 이제 290대. 그래서 총 450대 정도 파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30빌리언 나오는데 연평균 한 11% 정도 성장하는 걸로 되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5년 동안 20%가 넘게 성장했는데 앞으로는 10% 정도 조금 넘을 것 같다. 근데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유를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UV는 뭐 상식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은 이제 익스트림 그 UV는 이제 자외선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이니까 아무튼 바이올렛입니다. 가시광선 다음에 있는 거죠. 가시광선 전에는 이제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 다음에는 이제 자외선인데, 극자외선이면 이제 익스트림이고 그다음에 심자외선, 그 자외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노미터 단위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딥 DUV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뭐 잘 나가는 것도 잘 나가는 거지만 재무적으로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보시면은 배당이 이제 쑥 늘어났죠. 거의 한 1% 정도 되고 있고, 근데 뭐 배당액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주가도 워낙 뛰어가지고 이제 순 배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되게 또 신기한 게 디비던드 페이드보다 더 심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쉐어 바이백이에요. 그래서 자사주 매각해가지고 이제 소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 쓰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인상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별 기술별 매출을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18빌리언 중에서 갑자기 13빌리언으로 왜 줄었냐? 아까 보면 유지보스 그거 이제 한 5빌리언 날라갔죠. 그래서 이제 파는 장비를 보면은 EUV 장비는 보시면은 26대 재작년에 팔다가 31대 팔다가 42대 지금 팔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DUV 장비도 이제 슬슬 예컨대 불화 아르곤 한번 보자고 하면 82대 뭐 계속 비슷하게 팔고 있고요. 불화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좀 괜찮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EUV가 독점이어가지고 이 회사를 EUV만 볼 수는 있겠지만 그 DUV 쪽도 꽤 계속 팔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도 꽤 잘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엔드 유저별로 보자고 하면 이제 계속 비율은 비슷합니다. 이제 로직 반도체는 사실상 이제 TSMC이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은 우리 이제 삼성이랑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ML의 기술을 보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회사 만드는 장비가 뭐 2천억 원, 3천억 원 되고 있는데 그 장비 만져본 적도 없죠. 저도 만져본 적도 없고, 제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그 회사 다닌다고 해도 이 장비 만져볼 수는 없어요. 방진복 입고, 왜냐하면 이게 거의 뭐 10나노, 20나노 막 이렇게 나노미터로 가자고 하면은 빛이라는 것이 공기 중에서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방진복 뭐 입고 되게 리미티드 억세스 된 그런 곳에 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거기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퍼블릭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거의 이제 기밀 기술이어가지고 그런 데는 들어가는 데도 뭐 국가정보원 이런 데서 다 통제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 아마추어다. 예. 우리는 모두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기술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냥 뭐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다 그냥 수박 겉핥기를 하는데 저는 수박 겉핥기에서 조금 빨대 한 번 더 꽂아 보겠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소그래피가 뭐냐? 리소그래피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실리콘의 미세한 패턴을 구현하는 건데요. 뭐 작동하는 기술은 뭐 봐도 잘 모르죠. 그냥 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모르는 기술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CD는 이제 K1 곱하기 NA분의 람다인데 이게 레일리의 식이에요. 왜 이 식을 제가 뭐 고등학교 때에도 수학 공부 스포자 많으실 텐데 이 식을 왜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보시면은 사업 보고서에 이 아저씨가 이제 CTO인데 이 아저씨 등 뒤에 있는 게 이 레일리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근간은, 이 회사는 사실 이 수식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돼도 그래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이나 해봅시다. CD는 뭐냐면 이제 크리티컬 디멘션이라고 하는데 임계치수 뭐런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상도는 알잖아요. 우리 모니터 뭐 이런 것들 해상도, 픽셀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하느냐. 당연히 해상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 수 있겠죠. 반도체를 작게 만들 수 있으면 뭐냐면은 우리 저 반도체 그 판에다가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효율이 올라간다, 뭐 수율도 올라가고 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K1은 공정 변수인데 이거는 뭐 숙련도, 공정 조건에 따라서 경험값, 그러니까 좋은 회사, 러닝 커브를 많이 낮춘 회사일수록 이게 높아질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장도 보자고 하면 이제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고, 이제 공정 변수 당연히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A인데 뉴머리컬 뭐 어페러처라고 하는데 이제 개구수인데 약간 뭐 어렵죠. 뭐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집광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부터 얘기한 이 DUV 이제 심광, 그래서 이제 울트라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노미터가 13.5m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위에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뭐 ARFI는 193, 여기 193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뭐 이머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한 120, 130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불화 아르곤이 193 되고, 그 다음에 불화 크립톤이 248, 그 위로 가자고 하면은 뭐 되게 높아집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인텔, 삼성, 뭐 TSMC의 뭐 3나노 공정, 5나노 공정, 뭐 7나노 공정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얘네들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 얘네들을 뭐 장비 보시면 알겠지만 반사시키면서 팅팅팅팅 하면서 13.5를 가지고 뭐 2나노를 만들고 뭐 5나노를 만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 5년간 이 회사의 성장률이 24%였어요. 그리고 지금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율이 51%나 되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진짜 주가 안드로메다 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낮게 봐가지고 성장률 20%를 보고 그다음에 마진율을 30%를 봤을 때 뭐 1,500불 나와요. 지금 이 회사 주가가 597불이잖아요. 이게 전고점이 이제 아까 뭐 890불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영차 하면서 이거 본 거예요. 아니 작년 지금 뭐 실적 보니까 얘네 성장률 24% 나왔어. 그리고 마진도 막 50%씩 나와. 그러면은 이 회사 야 영차 우리 갈 수 있잖아. 어디까지 갈 수 있어? 1,000불 넘어, 2,000불 넘어, 30불 넘어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그거는 좀 너무 형님들 멀리 봤죠. 예, 그래서 이제 ASML CEO가 한번 이렇게 참교육 시켜줍니다. 야, 2024년까지 노광장비 부족한데 우리도 못 만들어. 야, 우리가 어떻게 20% 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지금 야, 우리 지금 의리 칼자이스인데 여러분 아시죠? 뭐 그냥 카메라 만들면 맨날 그 렌즈 칼자이스잖아요. 독일에 칼자이스가 있는데 칼자이스 형님들이 우리한테 지금 렌즈를 못 보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야, EUV 장비 우리도 만들어주고 싶지. 인텔도 달라 그러고 삼성도 달라 그러고 뭐 TSMC도 다 달라고 하는데 그 못 만들고 우리가 야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냥 11% 야 11%도 힘들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성장률 11% 보고 마진율 그래 다시 뭐 30%까지 봤을 때 그럼 이제 주가가 752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진율도 이제 30% 뭐 한 20% 되면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 원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금 597불은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거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SML에 투자할 회사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뻥카 같아. 저기 CEO가 11% 얘기한 거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쪽팔리니까 그렇게 한 거고 야 여태까지 24% 늘어났잖아. 그러면 다시 24% 가겠지. 가지야! 그렇게 외치면은 다시 이제 1,500불 가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은 ASML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오면은 산업부 장관, 일국의 장관이 가시죠. 예, 그래서 화성 클러스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대통령 될 사람도 CEO 총리 만나면은 ASML 네덜란드가 이제 ASML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의 나라가 됐죠. 대만은 TSMC의 나라가 됐고 네덜란드 뭐 필립스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필립스 안 쓰잖아요. 요즘에 옛날같이 뭐 필립스 토스트기 정도 쓰겠다. 더 이상 이제 네덜란드의 미래는 아니고 네덜란드의 미래는 ASML이다. 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맨날 똑같죠. 뭐 반도체 회사들 사실은 뭐 TSMC랑 토시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매크로 환경 안 좋죠. 금리 올라가면은 지정 확정 리스크 안 좋죠. 그리고 원가 상승하고 비용 전가 실패. 원가 상승은 뭡니까? 아까 칼자이스 형님들이 오면 안 되죠. 칼자이스 형님들이 야 얘네 보니까 돈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아. 근데 칼자이스 형님은 사실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망이 깎는 노인이잖아요. 얘네 이제 막 각도 하나 그거 보면서 ASML이 칼자이스 형 빨리빨리 만들어줘.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줘. 그럼 칼자이스 할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봐. 야 만들고 있잖아. 너네가 만들라고 해서 지금 만들 수 있는 렌즈가 아니야. 기다려봐.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길어지면 원가 상승될 수 있고 그러죠. 그리고 비용 전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3천억 원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인텔이나 뭐 삼전이나 뭐 TSMC 와가지고 겁나 막 돈 다 퍼줄 것 같이 얘기하죠. 뭐 3천억이든 4천억 원이든 형 우리 그냥 만들어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슈퍼사이클 끝나고 다시 또 반도체 막 남고 D램 남고 가격 떨어지고 뭐 인텔도 뭐 TSMC도 시스템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비용 전가 야 우리 만들었는데 4천억 원에 팔게. 근데 이제 인텔이나 뭐 이런 데 4천억 원? 야, 못 가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야, 우리 돈 없으니까 2천억 원에 줘. 그렇게 되면 비용 전가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공급망 차질 있고 수요 둔화하고 어두운 얘기만 하니까 너무 어두워진다. 그건 아니고요. 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해하고 여러분 투자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죠? 스탁 마켓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해 가지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조금 더 리스크보다 가지아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나 리스크리 덜덜덜덜 너무 떨리는 것 같아. 이거 반영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투자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ASML 반도체에서 정말 중요한 회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 아닌가 그런 건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영상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계속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많은 회사 그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나 뭐 알고 싶은 회사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